여자를 막 잘 꼬실 수 있고 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무룩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모두 무료니까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중고차를 구매했던 경험에 대해서 거기서 득한 제 생각, 제 깨달음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 출연인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6대의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중 중고차 경험이 총 3대인데요. 처음에 샀던 차가 중고차였고, 그리고 이후에 아내가 이제 면허를 따면서 나중에 산 2대가 중고차였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2대가 필요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알페온 외에 다른 차를 사게 됐는데, 아내가 그때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 연습 삼아 막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옵티마 가스차를 사게 됐었는데, 그때 그거 35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세금 다 합해서 이것저것 합해서 한 400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팔 때는 산 곳에다가 다시 갖다 팔았거든요. 그때 180 받았나? 1년 타고선 감가상각이 한 60%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매장에서 벤츠 C클래스 W204 전기형 모델을 샀어요. 2008년식 차를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탔는데, 가져올 때 2천만원 주고 가져왔고요. 팔 때 950만원 정도, 950만원 정도 받고 판 것 같아요. 키로수는 한 5만 정도 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감가상각이 심했죠. 제가 좀 많이 타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심했어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보다 반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잡소리도 많고, 뭐 고장 한번 나면 시동도 안 걸리고. 저는 그래도 아는 공업사랑 부품 수입하는 친구를 알고 있어서 그 시세보다 좀 싼 가격에 부품을 사다가 고치곤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었다면 꽤나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저 군대 운전병 출신입니다. 정비병만큼은 아니겠지만 2년 2개월 동안 차랑 꽤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차를 좀 아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게다가 혹시 몰라서 중고차 매매하러 가기 전에 유의해야 할 만한 부분도 꽤나 많이 숙지를 하고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차를 봤거든요. 단차도 보고, 너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도 보고, 머플러 팁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수분 가득한 바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건조한 바람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도 보고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탈이 나더라고요. 바로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내비게이션 고장난 것도 있었고, 한 몇 달 후에는 아예 그냥 kit박스가 아예 고장이 나서 시동 안 걸리는 것도 있었고, 정말 자동차 업계에서 잔뼈가 부른 사람 아니고는 100% 꼼꼼하게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중고차 딜러들의 말빨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빨이 어마어마해요. 저희도 원래는 내구성 좋기로 유명한 렉서스 IS250을 사러 갔던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13만 킬로나 탔던 벤츠 C클래스를 가져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This is Sparta! 자, 첫 번째 차는 400 정도 주고 사서 200도 못 되는 가격에 팔았고, 두 번째 차는 2천만원 주고 사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1000만원도 채 못 받고 팔았어요. 거기다가 또 장고장으로 고생 꽤나 했습니다. 차를 조금 아는 저도 이럴진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뒤통수 맞기 정말 쉬운 곳이에요. 거기가 뭐 제가 평이 안 좋은 인천에서 차를 사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고차 거래라는 것이 정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가격이 맞았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하지 못해요. 좀 불투명도가 심한 시장이고, 그만큼 사기를 치는 딜러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선량한 딜러분들 많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구조예요. 사기꾼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투명한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딜러들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주식 비교해 보시면은 개미들이 기관 투자자들 이길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은 딜러 못 이겨요. 차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아니면 차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카우터라도 제 눈에 달려있으면 뭐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힘듭니다. 게다가 가격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차의 내부는 정말 몰라요. 아무리 경정비를 내서 차를 판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 가져가서 몇 달만 굴러가면 돼요. 그거에 맞게 그냥 대충 수리하고 보냅니다. 그럼 그 차를 사가지고 갖고 와서 몇 달 타다가 고장나면은 뭐 주인이 책임져야죠. 딜러가 어떻게 그걸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야죠. 저는 한 판매점에서 2번 거래를 했어요. 나름대로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것도 그냥 저의 생각이지 더 이상 깊게 파고 들어가면 실망할지도 몰라서 그냥 거기서 그냥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나왔거든요. 뭐 다른 걸 떠나서 돈적인 부분을 떠나서 C클래스는 정말 그 잔고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기억은 남아있지 않네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새 차 사야 된다. 중고차 거래 시장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도 새 차 사세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좀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로 수입차를 가져다가 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면 저보다 좀 나이도 어리고, 왜냐면 나이 저보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벌어서 그냥 새 차로 수입차 살 테니까. 좀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수입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기대보다 여자를 막 잘 꼬실 수 있고 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수입차를 몰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차 말고 차를 살 돈으로 좋은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깔끔하게 하고 얼굴도 피부과를 다녀서 깨끗하게 한다든가 자신을 가꾸는데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또 차가 필요하다면 자기 그 수입에 맞게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 고장이라도 한 번 나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자, 그리고 새 차 살 때 팁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딜러들을 많이 알아봐야 돼요. 견적을 많이 넣어봐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견적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같은 차면은 나오는 견적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딜러가 자기 재량, 자기 살 깎아 먹어가면서 조금 더 싸게 해주느냐 마느냐 요 정도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왜 딜러를 여러 명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차 팔아야 되잖아요. 내 차를 중고차에 직접 발품 팔아서 파는 것보다 신차 영업사원을 통해서 파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눈탱이 맞을 일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를 가지고 딜러들을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뭐 한 750 받아준다 그러고 어떤 분은 800만원 받아준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차 산 그분은 950만원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할인보다 훨씬 더 크게 몇백만원 이익을 저한테 안겨줬으니까 이 딜러로 간 거고, 그리고 쿨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영업사원분이랑도 친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랑 꽤 친해져가지고 여러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만 살면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제가 이 브랜드의 차를 또 사게 된다면은 아마 이 영업사원분을 다시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인연은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까지 제 하차는 경험담이었고요. 여기 이게 좀 재밌었다? 조금이라도 괜찮았다? 도움이 됐다? 도움이 안 됐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